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이번엔 100년이 넘는 스위스계 은행의 CS 위기설까지 돌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휘청휘청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2의 베이스턴스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상황에 우리 시장은 나름 그래도 선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폭풍의 눈,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도 잡고요. 또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 투자올림픽에서 종목 어떻게 픽해야 되나요? 종목 고민 많으신 분들 오늘 시간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어떤 안목을 길러야 될지도 투자에 대한 노하우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실시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그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심 있는 전략가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또 우리 시장 보면은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마감장 하이라이트 전해주시죠. 오늘 기관과 외인의 양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매도세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무너지진 않았죠.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이 많은 가운데서 아마 개별 종목 속속 모르는 하락세가 깊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시장의 모습 속에서 개인들이 많이 소외가 되죠. 내 종목은 안 가고 또 지수는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했죠. 그런데 마이너스 0.08%니까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코스닥은 기관이 17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1%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 대표적인 국민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6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12원에 마감을 했는데 주봉을 보면 아랫꼬리가 길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현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시죠. 지금 띄워진 차트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 투자 올림픽에 목요일, 금요일 출연을 하거든요. 지난주 목금 상황이 바로 이 구름층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로 표시되는 이 매물대로 표시되는 자리인데요. 일목균형표 위, 구름층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난주 목금.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구름층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층 채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냐면 곧버스를 말씀드렸죠. 자, 곧버스의 차트를 볼게요. 이게 곧버스입니다. 코드번호 252670 인버스의 2배 추정하는 곧버스죠. 곧버스를 설명을 드릴 때 바로 이 구름층 상단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름층 상단을 바로 오늘 채웠습니다. 오늘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는 구름층 하단을 채웠죠. 그죠? 구름층 하단을 채운 걸 보시고, 그다음에 곧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름층 상단을 채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지지 포인트를 바닥 삼고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곧버스는 저항을 맞고 빠질 수 있는 크로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다음 봐야 될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의 차트입니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가
눌림목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일봉만 봐서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구름층 안에 있죠. 이 구름층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물대예요. 매물대고 이 구름층 위로 벗어나면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구름층 아래로 빠지면 이제 그 아래에서 맴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가급적이면 이 구름층 아래로 빠지는 것이 좋겠죠. 지수와 원달러 환율은 반대적인 성격, 크로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봉에서 지금 월, 화, 수, 목, 지금 목요일까지 왔는데 주봉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예요. 아랫꼬리를 길게 단 것은 어떻게 보면 상승의 추세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유념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주봉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양봉으로 바뀌게 될 때 다음 주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구름층 상단을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정확하게 잘 보는 안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지수의 흐름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도 하나씩 살펴봤고 삼성전자 6만 원대 좀 회복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또 변동성, 민감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렇다면 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셔야죠. 어떤 종목들 잘 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사무엘 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코인데요. 편입일은 2월 13일에 최고가 대비 79.03% 수익률을 터치 중에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은 지금 수익률이 장중에 37.05%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SCI 평구정보라는 선수인데요. 고가 대비로 30.65%까지 껑충 뛰어올랐네요. 자, 그럼 마지막 제주반도체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익률은 장중 고가 대비로 해서 28.07% 현재 수익률을 터치 중에 있습니다.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선수들의 기량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4가지 지금 수익률 중에서 미코 선수가 제일 높게 올라왔어요. 자,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금메달은 미코 선수에게 혹시 주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아, 당연한 결과죠. 네. 그럼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미코, 현재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미코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미코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열풍처럼 불고 있는 챗봇, GPT 관련하여서 이 종목은 AI 반도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로 불렀냐면 미스코리아로 불렀죠. 미스코리아로 부르면서 미코에 대해서 좀 강조를 뒀던 그런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지금은 눌림목이죠. 그런데 미코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무너지는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뭐 100% 장담을 못하겠지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눌림목이 발생할 때 어느 선에선가 지지받는 느낌을 주고 있죠. 여기가 바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을 평균화한 그 선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종가 기준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화한 것을 선으로 이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을 반영해서 평균화한 선입니다. 그 기준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트는 급등을 한 이후에 만약에 미코가 이렇게 상승하고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게 마지막 고점을 안내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죠. 엘리어트 파동은 1파, 2파, 3파, 그다음에 3파가 가장 길고 4파 짧게 조정 주고 5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엘리어트 5파동 이론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하고 또 정고점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기형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코는 실적이 굉장히 좋죠.
제가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은 거의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네, 미코는 영업이익이 700억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3,900억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 종목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자리,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주가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가파른 상승을 이어온 것은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지난주에 공략했던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호수를 영어로 했을 때 무엇냐라고 하면서 힌트를 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종목 같아요. 그런데 4거래일 만에 37%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가 강조했던 건 뭡니까? 실적인데요. 실적도 어떤 실적?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올해의 실적만 보지 마시고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주목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런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작년도에 354억의 영업이익, 올해 4, 내년 5, 3, 4, 5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00억대, 400억대, 500억대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놓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500억대의 영업이익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시총 5,300억은 부족함이 있죠.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을 볼 때도 월봉을 볼 때도 위로 저항이 없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유하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누구나도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시그널에서 3가지 말씀드렸죠. 아직은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어떤 시그널입니까? 첫 번째, 윗꼬리 단 음봉. 두 번째, 윗꼬리 단 양봉. 그다음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리는데 아랫꼬리보다 윗꼬리가 긴 십자형 도지. 이런 형태 3가지가 만들어질 때 고점에서 매도할 시그널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할 종목은 바로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고 있죠. 자, SCI 평가 정보가 왜 이렇게 눌리지 않고 계속 상승의 기운을 연출하고 있을까요? 제가 SCI 평가 정보를 말씀드릴 때 금리 인상의 기조 속에서 채권 추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2금융권, 2금융권에서 3금융권 대부업으로까지 서민들이 자금을 빌리는데 결국은 자금을 못 갚게 되면 채권 추심이 어쩔 수 없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는 올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눌리더라도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위쪽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눌림목 주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메달 선수 미코 선수, 그리고 은메달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동메달 선수는요, SCI 평가 정보가 또 등극을 했는데 이 세 선수가 계속 지금 이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의 무진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하시네요. 우리 전문가님은 최고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웃음 표시를 남겨주셨는데 뭐 응원 댓글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증샷 댓글, 우리 인증샷도 올려주셔도 좋고 더불어서 시장 궁금증이나 아니면 정말 전문가님의 종목을 보고서 저도 정말 공부할래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모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렌즈를 여기 네모난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나올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나오고요. 거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번호 있죠?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쉽게 저희 문자 참여도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5535에 4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 링크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좀 힘들다
시기다 보니까 자, 오삼을 해설위원님 테마를 좀 뽑기가 어려우셨죠? 어떤 좀 테마가 눈여겨지셨나요? 네, 요즘 섹터를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섹터별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 속성에 의해서 종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 어떤 그룹주로 안내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의 매치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룹들, 그리고 그룹 안의 선수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삼성 로봇입니다. 자, 그냥 로봇이 아니라 그냥 삼성 로봇으로 안내를 드리죠. 제가 이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기류가 있어요. 어떤 기류냐면 로봇을 안내하는데 로봇에서도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챗봇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난 방송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로봇 안에서도 세분화되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로봇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죠. 서비스 로봇이 있고 또는 의료, 교육, 그리고 청소형 가전과 같은 로봇이 있고 또 산업형 로봇이 있고 또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가운데서도 세분화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로봇에서 이제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랄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 천전으로 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서 함께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 그 선수 두 종목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삼성 로봇과 연관된 선수 두 종목 중에서 먼저 안내드리고자 하는 선수는 바로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은 공장 자동화 장비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보유를 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내 유일이다 또는 제일이다, 점유율이 높다, 진입 장벽이 있다 이런 것을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섹터에서 선수로 발굴하고 또 공략주로 안내드리는 부분들은 다 타의 추정을 불허한 제일과 유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수직 상승을 하죠. 바로 이 기업도 유일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RS 오토메이션도 이 에너지 제어 장치에서 국내 유일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능형 고성능 서버 기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장중에 13.6% 상승을 했죠. 종가는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이 화요일 날 급락을 했죠.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한 가운데서 급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 급락을 극복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층 상단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 봤을 때 뭔가 구름층에 저항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구름층 상단을 한번 터치하고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오를 때에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저항이 보이지가 않죠. 구름층 위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한 번은 구름층 상단에서 1차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갔던 고점, 이 고점 한번 터치하고 혹시라도 눌리면 그 다음은 이렇게 위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은 이 구름층 상단을, 주봉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저항권이 없는 흐름으로 가니까 긍정적이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에 이 고점 추세 상단을
상단에 도달하는 데까지의 그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월봉을 보게 되면 이만큼의 상승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 현황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고 있죠. 이틀 동안 큰 금액을 샀습니다. 36억이라는 금액을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수급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주봉 구름청 상단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눈여겨보시고 구름청 상단에 안착했을 때는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월봉 추세 연결 상단에서의 그 상승 공간을 채울 때에 매도 포인트를 잡고 대응이 볼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로봇과 관련해서 이 그룹, 이 섹터에서 제가 공략할 만한 괜찮은 그룹 선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스맥입니다. 스맥. 자, 맥입니다. 맥이 들어갔죠. 자, 스맥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공략주로서도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죠. 공략주로서 안내를 드렸고 좋은 수익을 거뒀지만 눌림목 위에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맥은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가 중요한데 삼성과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삼성 테크윈이라는 기업으로부터 기계사업부가 분사되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죠. 삼성 테크윈으로부터 분사가 됐기 때문에 융복합 장비, 로봇 등 제조 기계 사업과 ICT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NC 선반이라든지 로봇 자동화 품목의 매출이 증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지난번에 공략주로 안내드리고 좋은 수익을 거뒀지만 눌림목 이후에 또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3일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어요. 거의 8억 정도를 3일 연속 외국인이 샀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자리, 주봉 구름청 상단이 저항이라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내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일목균형표 오래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구름청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죠. 그러면 다시 주봉 구름청 상단에 도달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갔던 이 주봉 구름청 상단이 한번 저항했다면 다음 부딪힐 때는 저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그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스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맥이 전고점 부근인 이 주봉 구름청 상단에 도달해서 그 구름청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RS 오토메이션처럼 저항이 없는 영역으로 가게 되니까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삼성 로봇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그 로봇 사업의 그런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바로 RS 오토메이션, 스맥, 이 두 종목의 이 선수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 테마를 진짜 어렵게 또 뽑으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삼성 참전으로 또 관련한 선수들을 눈여겨보신 건데 첫 번째 그 선수가 RS 오토메이션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맥이라는 선수인데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 있는 매력도가 높고요. 더불어서 또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낙수효과를 받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신 것 같았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지는 또 저희 항상 목요일, 금요일마다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퀴즈 맞히는 정말 꿀재미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는데요. 해설위원님, 이제 우리가 뭐 급등할 종목, 그 멀리 뛸 종목 저희가 막 힌트 드리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힌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뛸 종목 글자는 5글자거든요. 5글자인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영어로 된 회사인데 전 회사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전 회사 이름은 한국볼트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멀리 뛸 종목은 3글자입니다. 3글자. 3글자인데 중간에 탑이 들어가요. 중간에 탑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제가 안내드리는 이 멀리 뛸 종목, 그리고 높이 뛸 종목, 그리고 멀리 뛸 종목, 이 두 종목 다 삼성 로봇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삼성 로봇과 관련된 두 종목을 선수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이 두 종목 모두 삼성 로봇과 관련되어 있어요. 앞 종목은 전신이 한국볼트, 두 번째 종목은 중간에 탑이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스맥은 아니네요. 네. 첫 번째로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는 5글자다라고 힌트 주셨고 삼성 관련했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멀리 뛸 종목은 3글자인데 중간에 탑이 들어간다. 뭐 땡탑 땡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멀리 뛸 종목제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종목일지. 넌 정답 알 것 같은데요. 하신다면 여러분들 바로 노란 톡방 지금 올려주시면 돼요. 답을.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또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드릴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도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답변 올려주시면 실시간 한번 반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빅매치 테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로봇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두 번째 테마는 바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CBDC입니다. CBDC인데요. 제 섹터로 뽑은 이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이 그룹, 이 섹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이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백그라운드가 없는 화폐가 발행이 되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3월 15일자에 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CBDC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CBDC에 관련하여서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들썩들썩 많이 거렸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갭상승하고 밀렸습니다. 자, 밀렸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으로서가 아니라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CBDC 안에 있는 이 그룹 안에 있는 선수 두 종목을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선수는 바로 KCS가 되겠습니다. KCS는 이전에도 제가 안내 드렸던 바로 종목이에요. 이 KCS, CBDC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이전에 제가 안내 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양자 암호화 기술이었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양수 겸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KCS는 장기를 둘 때에 두 개의 패가 동시에 장을 부르는 이 양수 겸장으로서의 부각될 수 있다. 이전에 양자 암호화 기술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됐다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CBDC와 관련해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전에 제가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오늘 갭상승 이후에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좀 밀린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KCS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된 겁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무장애, 무정제형 시스템, 그리고 금융 및 공공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양자 암호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의 기술, 두 번째로는 CBDC 수혜, 이 두 가지 수혜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CS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5,0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두 배 이상 가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승한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데 제가 조정의 패턴 3가지를 안내드리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타났죠. 제가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선수로 꼽았다고 했죠. 어떤 부분입니까? 상승을 할 때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이 만들어졌죠. 이게 탈출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윗골이 달리면서 이것이 양봉으로 만들어져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이제 장대 음봉이니까 탈출 시그널이고 혹시라도 양봉이 만들어지더라도 양봉의 몸통보다 윗꼬리가 길 때 그것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것은 영망치죠. 이게 망치고 영망치는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 양봉도 탈출 신호다. 일단 탈출 시그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을 해도 밀려버리죠. 왜냐하면 이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은 아래로 미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 하락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지지를 받아야겠죠.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기준선 자리에서의 지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기준선까지 하락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락이 불가피한 모습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이 선수를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자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CBDC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 갭상승하고 밀렸어요. 그러면 매수를 저울질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준선에서의 지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입지라는 형태를 봐야 되겠죠. 기준선 자리에서 멈추면서 하락이 멈추고 거기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가 1차 매수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공략하는데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CBDC와 관련해서 이 그룹과 관련해서 안내 드리고자 하는 선수는 바로 한네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네트 이 종목은 한국컴퓨터에서 독립을 했고요. 주 사업은 CD기, 현금 자동 지급기를 설치합니다.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CD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이 사업 분야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은행 CBDC 발행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기술적으로 배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네트 차트를 보시면 9%의 갭상승을 한 이후에 장중에 19%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갭상승을 9% 하고 그 위로도 10%포인트 더 올랐던 거예요. 근데 올랐는데 어디서 부딪혔는지 확인이 되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차트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HTS에서 제공하는 이평선은 20 이평선, 5, 그다음에 10, 15, 20, 60, 120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부딪히는 이 선은 뭐냐면 바로 241선입니다. 그러니까 HTS에서 241선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HTS 디폴트 값은 121선까지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설정 값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겠죠.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이에요. 한 달 거래 일수를 20일로 보게 되면 12개월로 따지면 240일이죠. 그래서 240일, 1년 주가의 평균선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강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241선 저항을 유념하고 대응을 했다 그러면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점 매도의 달인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정확하게 매도 시그널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어디서 하느냐? 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또 여러 저항 포인트가 있어요. 또 매물대, 또 피보나치 기법을 도입한 부분들, 그다음 자릿수 저항, 여러 저항 포인트를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시청자님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시청자님께서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차트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매수했다? 그러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매수법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들께서 전혀 차트를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했다 그러면 그 매수법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매수를 할 때도 항상 맥점에서 사야 됩니다. 어느 자리? 지지받는 자리. 뭔가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눌릴 때에 지지받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 수급 상황,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한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자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매도는 바로 이런 장기 이평선 자리,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자리, 자릿수가 바뀌는 자리, 피보나치 기법으로 되돌림해서 어느 비율적으로 부딪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보면서 매도 포인트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네트는 이제 매도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거. 그럼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눌림목이 나타나고 나서 어느 자리에선가 지지를 받을 때 이 구름층 하단이라든지 61선과 121선이 만나는 더블 지지 자리, 그 자리에 왔을 때가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직은 매수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종목들도 주가의 흐름에 따라 매수 포인트가 있고 매도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차트 분석까지 아주 날카롭게 해주시죠. 워낙 테마적인 것도 잘 봐야 되지만 종목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술적인 타점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CBDC에 대한 테마 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KCS 그리고 한네트까지 또 눈여겨볼 선수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요,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올림픽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퀴즈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답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 딱 TV를 켜신 분들은 어떤 퀴즈야? 라고 하실 텐데, 자, 급등할 만한 종목 지금부터 퀴즈를 저희가 아까 앞서도 드렸는데요. 5글자고요.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삼성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힌트 지금 알고 계시다 생각 드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거 말고요. 다른 종목의 정답 자신 있어요. 멀리 갈 종목의 힌트도 드릴게요. 이 선수는요. 땡탑 땡입니다. 그러니까 탑이라는 종목이 선수 이름에 들어가는데 3글자 되는 거고요. 삼성 로봇과 역시나 연관되어 있는 이 종목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답변 남겨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길드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도 바로 오 사무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일단 지금 막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힌트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직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으실까요?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종목 이름은 나왔는데 조금 힌트를 더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전신이 한국볼트라고 그랬죠? 높이뜰 네. 종목. 그리고 5글자인데 5글자가 다 영어입니다. 영어로 시작되고요. 앞은 K로 시작돼요. K로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전 회사가 한국볼트였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는 종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높이 뛸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다음 종목도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관계되어 있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삼성 로봇 사업 이 내용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삼성이 로봇 사업에 진출해서 로봇 사업을 이끌고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제에서 온다 그러면 오늘 공략적으로 안내드리는 이 두 종목 꼭 눈여겨 확인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힌트에서 정답을 맞추셨는지 한번 앵커님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노란 톡방에 와우님, 그리고 하소님 많은 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KPF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노란 톡방에 얘기 말고 유튜브에도 KPF요라고 많은 분들이 딱 하나의 종목만을 외쳐요. 정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들께 어떻게 선물 안 주시나요, 해설위원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뭐 사랑의 하트라든지 아니면 화이팅의 응원이라든지 한마디 해주시죠.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화이팅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KPF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뭐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회사 이제 한국볼트였고요. 한국볼트에서 KPF로 개명을 했죠. 주로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이제 파스너, 자동차용 단조 부품, 선박용 케이블 이렇게 3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이제 선박용으로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삼성 로봇과 관계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요. 로봇 필수 부품인 초박형 베어링 이것을 국산화에 성공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숨겨진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이 종목이 삼성 로봇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로봇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삼성 로봇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주식 공략을 할 때 기본적으로 3박자 그리고 뒤에 붙는 2박자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3박자는 뭐였어요? 재무, 재료,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뒤에 붙는 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과 과거에 부렸던 끼 이렇게 5박자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하면 손해 볼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5박자가 맞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300억대 이상,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되잖아요. 굉장히 재무 좋죠. 재료도 좋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부품, 자동화 부품,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8억 4천을 샀죠. 재무, 재료, 수급 좋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급등 후 눌림이죠. 어떻게 사라고? 시청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사라고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뭐냐면 눌림목 공략이에요.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라고요. 물리면 좋으십니까? 절대 물리지 마세요. 물리지 않는 공략법 뭐라고요? 눌림목이다. 아시겠죠? 꼭 이걸 기억하세요. 급등 후 눌림이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뭐죠? 끼. 상한가 갔던 끼가 있어요. 지난 2월 22일자에 상한가를 시연했던 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끼 불임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끼 불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종종 쓸 겁니다. 자, 눌림목이 발생했어요. 눌림목이 발생하고 어느 선, 바로 121선이라는 자리를 탈환하려는 시도가 있죠. 조금 눌리더라도 6,000원 초반은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급등 후 눌림.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저는 급눌 차트로 부르거든요. 급등 후 눌림 차트. 그래서 급등 후 눌림에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 초반대는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7,300원, 2차 8,100원을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최고님께서 노란톡방에서 KP 시간에서 8% 날라갔네요. 유유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뭐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고 내일 시장이 진짜 더 잘 가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멀리 갈 종목에 대한 힌트도 세 글자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삼성 로봇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마찬가지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힌트도 없을까요, 해설위원님? 그냥 이대로 갈까요? 이름을 가지고 힌트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뭔가 다른 내용의 속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맞추면 좋은데 중간에 탑자 들어가면 맞추기 어렵죠. 네. 앞자를 알면 좋은데, 그죠? 네. 이응, 티읕, 시옷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응, 티읕, 시옷이고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힌트를 드리기는 어렵고. 네. 중간에 탑이 있는데 아마 맞추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종목이 나왔을까요? 유튜브에. 주로 뭐 서현탑, 인탑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서현탑과 인탑스가 둘 중에 있습니다. 정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자, 과연 정답은 어떤 건지 우리 해설위원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서현탑은 정확한 종목 명칭은 서현탑 메탈이에요. 5글자예요. 그러니까 서현탑은 아니겠죠? 두 번째 말씀하신 바로 인탑스. 인탑스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추신 분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인탑스는 말이죠. 네. IT 디바이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어셈블리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이 따끈따끈한데요. 이 인탑스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내외장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내용이 굉장히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자, 인탑스가 바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은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 사업의 협력사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탑스를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무, 재료,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끼까지 갖추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1,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5,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삼성전자와 관련하여서 납품을 하고 있고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무는 당연히 좋고 재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기관이 계속 담고 있죠. 기관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연기금도 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런 종목을 놓칠 수가 없죠.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을 연기금이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무, 재료, 소급 좋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화끈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종목은 잠시 쉴 틈을 주지 않아요. 급등, 눌림, 또 급등, 눌림. 그렇죠? 계속 산을 타죠. 산을 타고 눌림. 다음 산을 타든 이런 과정 속에 있죠. 자, 눌림만 공략을 하게 되면 이 종목 성공을 거두기 쉬워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자리, 이 눌림이 오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공략하면 좋죠. 그런데 눌림 이후에 이제 껑충 뛰었는데 다시 눌림 자리로 바로 오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바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에 갔던 자리를 볼까요? 자, 241선이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한 번 부딪혔죠. 그다음 최근에 또 2번 부딪혔죠. 저항이라는 것은 말이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그 저항벽이 얇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2번, 그러면 3번은 뭐다? 3번째는 돌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1선을 해석하는 그 안목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HTS에서 아직도 241선을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241선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설정하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인탑스.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감 꼭 기억하시고요. 웨어러블 로봇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될 때 또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굉장히 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산을 만들고 골짜기를 파고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약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는 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주봉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없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층 아래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서 1차적으로는 구름층 상단. 그래서 매수가는 3만 원 전후로 잡고 대응해 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주봉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1차는 바로 1차 32,400원. 거기가 이제 주봉 구름층에 부딪히는 자리. 그다음 2차는 구름층을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는 32,400원대. 그다음에는 또 3차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2차 목표가에 도달한 이후에 다음에 3차도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월봉 차트를 한번 더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냐면 정배열의 차트죠. 정배열은 뭐죠? 일본 기준으로 보면 20, 60, 그러니까 맨 위에 20, 그다음에 60, 120, 240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정배열이에요.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맨 아래에 120월선, 그리고 그 위에 60월선, 그 다음에 20월선이 있죠. 근데 20월선의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상승이 나타나면서 20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뛸 종목으로 인탑스 공략주로 안내 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 오후 해설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위원님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 안내를 드리고 때로는 이제 공개 방송도 하는데 그렇게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 시장의 방향성.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알게 되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법.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종목들로 인해서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멘탈을 잡는지 정신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멘탈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또 공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성장주, 그리고 또 가치주 투자하는 방법,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요.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가능한 또 방법은 QR코드 있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0009번 누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해설위원님과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또 복귀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살얼음 같다 이런 생각 요즘 많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멘탈 튼튼, 전략 튼튼히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